자, 리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거, 추상, 자료형 리스트 ADT를 페어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초 데이터 구조 중에 하나인 연결 리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또 리스트 ADT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연결 리스트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었어요. 단일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연결 리스트를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연결 리스트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3장에서 우리가 어떤 연결 리스트들이 있는지를 배웠으니까요. 개념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 연결 리스트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었죠? 네, 단방향 연결 리스트, 노드의 연결로 이루어진 아이들입니다. 기본 단위, 연결 리스트의 기본 단위는 노드라고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노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앞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뒤에는 주소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주소를 저장하는데 어떤 주소냐? 다음 노드의 시작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포인터 변수가 바로 노드라고 하는 구조체의 정의에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교수님이랑 같이 구조체를 정의를 해본다고 칩시다. 스트럭트 노드였어요. 근데 엘리먼트는 인트를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다 캐릭터니까 문자형으로 바꿔볼게요. 캐릭터 엘리먼트. 그리고 뭐예요? 그렇죠. 스트럭트 노드 포인터 넥스트 이렇게 자기 자신 참조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참조 구조체에 대해서 고급 C 언어 시간에 자기 참조 구조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노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렇게 단방향 딱 하나 내 뒤에 오는 아이의 주소값만 저장하는 연결 리스트가 단일 연결 리스트였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노드가 쭉쭉쭉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중 연결 리스트는 어떤 거였죠? 앞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녀석의 노드 주소, 뒤에 있는 녀석의 노드 주소를 저장하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뒤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는요, 앞에 있는 노드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이 뭐였죠? 항상 단일 연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점프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앞에 C가 있다는 걸 알지만 C로 갈 수 없어요. 다시 이 L이라고 하는 주소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프 알아보기 힘드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고 해서 C로 반드시 접근해야 되는 거지. 뒤에서 바로 앞에 있는 C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중 연결 리스트는요, C에서 바로 이 프리브라고 하는 주소를 타고 B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면 리스트 ADT를 자연스럽게 구현이 가능한데요. 원소 하나랑 프리브 넥스트는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 그리고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라는 거죠.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와 같이 특별 헤드 테일러 노드를 이용할 수 있대요.
특별 헤드 앤드 테일러는 뭐였어요? 더미 노드 였죠. 값이 저장되어 있지 않는 그냥 노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값이 저장되어 있지 않네요, 여러분. 그쵸? 다시 잘 살펴보세요. 이제 맨 처음에는 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요 헤드와 테일러만 존재하다가 add 노드 할 때마다 A 하나 집어넣고 add 노드 할 때마다 B 집어넣고 add 노드 할 때마다 C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중 연결 리스트를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수도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get과 set이라는 녀석이 있네요. 자, get은 뭐죠? 이미 저장되어 있는 노드 안에 내가 순위를 주죠. 이 R 입력값은 순위예요, 순위. 첫 번째 get 1은 첫 번째 순위에 있는 노드, 첫 번째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리턴해 주세요. 뭐죠? 밑에 이렇게 예시에다가 실제로 get 1 하면 A가 리턴되는 거죠. 만약에 get 3 하면 이제 1, 2, 3이니까 C를 리턴할 겁니다. set은요? set은 뭐죠? 네, 여기 set 있는데요. R이라고 하는 순위에 2를 요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a set 1,a 하면 여기 a를 하고 바꾸는 거고요. 집어넣는 거고요. set 1,b면 여기가 b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실제로 get과 set의 역할은 그렇고요. 구현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r이 1보다 작거나 r이 현재 들어가 있는 개수 n보다 크면 invalid rank 맞죠? invalid rank의 예외 사항이 뭐였죠? 여기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1에서 n까지 이 값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값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순위가 만약에 지금 n 1, 2, 3인데 갑자기 get 4를 가져와라 하면 아니 없는 노드의 값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요 반드시 이 invalid rank exception 예외 사항 예외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P라고 하는 변수에 H를 담습니다. 자, P에다가 H 변수를 담았어요. 왜? 이 H와 테일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 헤드의 주소값을 임시 변수 P에 담아요. 왜 P일까요? 포인터의 P예요. 얘를 이동시킬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자, R번째 순위 R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폼은 돕니다. 1이 i는 1에서 r까지 p에다가 p의 next를 담고 있죠.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p가 요 헤더였어요, 여러분. 근데 i가 1일 때 어떻게 합니까? p의 p.next를 담습니다. 여기 p의 next는 뭘 가리키죠? a라고 하는 헤더의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한 번 더. 또 돌아요. 계속 R이 지금 우리는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I는 1, 그 다음 I가 2. 그래서 P는 다시 P의 next를 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 지금 P가 여기를 가리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R2라고 세팅을 했다면 포문을 종료하고 리턴하면서 p.element 값을 찍습니다. 지금 p는 어디에 있어요? 네, 그렇죠. 이 b의 b 노드의 주소 값을 가리키고 있고요. p.element 값은 뭐죠?
그쵸, b죠. 그래서 실제로 get 2를 하면 이 b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핵심은 뭐다? 요거 p라고 하는 포인터 임시 변수에 리스트의 시작점인 헤더의 주소를 받아오고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주소를 이동시킨다. 어떻게? p의 p.next를 계속 담는 거죠. next를 담는다는 의미는 계속 여기를 가리키던 주소를 다음 노드로 만약에 여기가 next가 아니라 priv면 여기 있던 애가 만약에 지금 p가 p.priv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포인터 시간에 배웠던 주소의 이동을 잘 이용함으로써 get이라고 하는 함수,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set을 한번 살펴볼까요? set도 get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예외 사항은 똑같네요. 만약에 내가 노드의 값을 저장하는 공간에 지정을 하는데 1에서부터 n을 벗어나게 되면 역시나 invalid rank죠. 뭐 엄한 데를 세팅할 수는 없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노드에다가 넣을 수는 없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똑같이 p에다가 h를 담습니다. p는 임시 포인터 변수 p. 왜 p를 둔다고요? 주소를 계속 이동시킬 겁니다. 근데 h를 대놓고 이동시키면 안 됩니까, 교수님? 네, 안 돼요. 그러면 얘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h와 t는 건드리지 않고요.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핵심이에요.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반드시 복사. 자, 언제까지 포문을 돕니까? 아래 도달할 때까지 계속 p의 next를 담아요. 그러니까 처음 p는 여기다가 next 이번에 set 3.a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포문이 i는 1에서 3이 될 때까지 가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동해가지고 지금 p가 C 노드의 첫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p의 엘리먼트에다가 여기가 지금 p죠. 가리키고 있는 p의 엘리먼트니까 요 공간이네요. 요 공간에 내가 지금 세타라고 한 변수 문자 a를 담습니다. 어때요? 끝났죠? 이중 연결 리스트의 get과 set은 이와 같은 수도 코드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그대로 C 언어로 짜시면 되겠죠. 아이고, 별거 아니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도 이해가 잘 안 되면 교수님처럼 그림을 그려서 하나씩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get과 set 말고 초기화라는 게 있죠. 메소드에는 초기화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초기화는 뭔가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헤더와 테일만 존재하는 이중 연결 리스트 상황입니다. 그쵸? 이렇게 만들면 돼요. 요 두 가지가 요 헤더와 테일러가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고 있게끔만 만들면 됩니다. 코드 살펴볼까요? H의 getNode 하네요. getNode는 뭐였다? 노드를 하나 할당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진짜 요마저도 없었던 거예요. 요것도 없었는데 내가 H getNode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T의 getNode 하니까 이렇게 또 생겨요. T의 getNode. H의 next가 여기죠. 요 S의 next에 T의 시작 주소를 담고요. T의 프리브는 여기죠. T의 프리브가 이렇게 H를 기리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N은 뭐예요? 현재 담겨있는 원소의 개수. 아무것도 안 잡혀있고 지금 헤드와 테일러만 존재하니까 N은 0. 그리고 리턴. 어때요? 이게 바로 이중 연결 리스트의 초기화하는 함수의 구현 방법이겠죠. 다음 순회네요. 순회는 뭐죠? 각 노드에 다 방문하면서 출력하는 거였어요. printf. 각 노드에 담겨있는 그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 번씩 출력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당연히 모든 노드를 방문하니까 소요 시간은 b고 n이죠.
살펴봅시다. 트래버스라고 하는 순회의 함수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아래와 같이 지금 존재한다고 예시를 들었어요. 이와 같이 지금 노드가 총 3개, 그러니까 지금 n이 3인 상황이네요. 자, 순회를 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A, B, C를 모두 다 방문해서 한 번씩 프린트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디 봅시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자, 또 임시 변수 P를 뒀네요. 근데 이번에는 P에다가 H를 담지 않고요. 바로 P에 H에 next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P가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딱 여기네요. 바로 H의 next니까요. 그쵸? 앞에는 바로 어떻게 했었어요? P에다가 H를 가리키니까 P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차이는 P에 H의 next였기 때문에 지금 P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엘러먼트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while문 돕니다. 언제까지? 이 P가요. 임시변수 P가요. 요 테일을 만날 때까지 돕니다. visit P의 엘러먼트는 지금 무엇이죠? P의 이 P 노드 A라고 하는 첫 번째 노드의 엘러먼트는 A죠. 그래서 A 찍고요. 다음 P를 P의 넥스트로 이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쵸? P 여기로 이동. 왜냐면 여기가 넥스트잖아요, 여러분. 지금 P의 넥스트는 이렇게 B를 가리키니까 P가 이동했어요. 또 visit P 점 엘러먼트 B 찍고요. 또 P에는 P의 넥스트를 가리키니까 일로 P 이동. 그쵸? 그래서 또 P의 엘리먼트 찍죠? C 찍고 또 이동. 그래서 여기 딱 P가 오는 순간 P와 T가 같아졌죠? 그래서 while문 탈출. 끝. 이렇게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순회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것도 쉽죠? 자, 이제 삽입이라는 거. 삽입과 삭제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이게 그림으로 보면 쉬운데 구현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교수님이랑 하나씩 살펴볼게요. 삽입. 중간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 R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요 X 값을 가지는 노드를 추가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R이 3이래요. 처음에 요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세 번째 위치에다가 x라고 하는 거를 넣고 싶습니다. add 3, x를 실행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1, 2, 3이죠, 여러분. 근데 요 위치에다가 x를 넣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최종적으로 답을 먼저 볼게요. 요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넣고 싶은 거다고요? 지금 요걸 하고 싶은 거니까 A, B, C였던 거를 A, B, X, C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새로 노드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고 앞에 요 끊어요. B와 C 사이에 있는 프리브와 넥스트 관계를 끊고 그 사이에다가 X의 프리브와 넥스트를 연결시키면 돼요. 수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볼게요. 앞에 이 부분은 계속 지겹도록 나왔어요. 내가 집어넣고 싶은 노드의 위치가 1보다 작거나 현재 원소의 개수 n보다 크면 invalid rank exception을 집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P에다가 임시변수 P에 H를 담습니다. 그쵸? P에다가 H를 담으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P가.
그 다음에 폼은 돌아요. R까지 P를 R번, 이거는 R번 뒤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P를 여기로 이동시켰습니다. 그쵸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요, P를 일로 이동시켜서 지금 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add node before를 하네요. 그쵸? 지금 P 앞에다가 add node예요. add node를 해라. before 어디 앞에다가? P라고 하는 주소 앞에다가, 여기가 P니까요, 이 앞쪽에다가, 만약에 add node after면 요 P 노드 뒤에다가, 근데 지금은 여기 P 노드 앞에다가 노드를 이렇게 추가하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추가했다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1 증가시킨 다음에 끝내면 되죠. 자,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어떻게 add node before를 할 것인가. 계속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add node before를 통해서 앞뒤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끊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자, 아이고, Q의 getNode, 노드를 하나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죠. 이거예요, 요거. Q getNode. 이렇게 노드를 하나 만들어요. P는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Q라고 하는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Q의 엘리멘트에 2를 넣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Q의 엘리멘트에 X를 넣었네요. 그쵸? 자연스럽게 X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Q의 프리브는 P의 프리브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렇죠? 요 Q의 프리브는 어딜 가리키게 한다고요? P의 프리브. P 녀석의 프리브는 어디입니까? 지금 P가 여기 있는데요. P의 프리브는 여러분 B를 가리켜요. B. 그쵸? B 노드. B가 들어있는 B 노드. 그러니까 요 Q의 프리브에 이렇게 연결을 한 거고요. 자, 다음 Q의 넥스트에 P를 넣습니다. Q의 넥스트는 여기죠. 여기가 넥스트고요. 여기가 프리브인데요. Q의 넥스트는 당연히 P를 넣어야 C 노드를 가리키고 있겠네요. 그쵸? Q의 넥스트에다가 P를 넣습니다. 그 다음 P의 프리브의 넥스트에다가 Q를 집어넣으래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P의 프리브의 넥스트에 뭘 집어넣으래요? Q. 저기가 어딘가 봅시다. 지금 P가 어디 있어요? P 여기에요. P의 프리브는 뭐였죠? 여기였죠, 이거. B의 넥스트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요거 지금 C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C를 가리키면 안 되죠. 뭘 가리켜야 돼요? 그렇죠. 얘를 가리켜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그래서 요걸 끊게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요렇게 밑으로 내려요. 그 다음 P의 프리브에 Q를 넣으래요. P의 프리브에 Q를 넣으래요. P의 프리브는 이 녀석이죠. 여기를 가리키던 녀석을 끊고 Q를 넣으래요. 얘도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를 연결한 겁니다. 즉 계속 얘기하지만 얘 두 개를 끊고요.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애들은 이렇게 올리고요. 이 과정을 지금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add node before를 구현하는 방법을 방금 배웠습니다. 조심할 것, 만약에요, add node after가 되면요, 약간 바뀌어야겠죠.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노드를 현재 준 주소 P를 기준으로 앞으로 집어넣을지 뒤로 넣을지에 따라서 알고리즘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add 하고 나니까 어때요?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이제 다시 우리 삭제라고 하는 거를 교수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죠. 삭제. 이번에도 3이네요. 그러니까 remove
3을 하면 세 번째 C가 들어있는 노드를 지워서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간단히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라져야 되는 요 녀석과 연결되어 있는 이 아이들은 끊고요. 지금 밖으로 나온 요 아이와 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렇게 바꾸고 요 아이는 요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과정을 수도코드로 알아봅시다. 자, remove 똑같이 invalid rank exception을 발생시키는 예외사항은 동일하네요. 1보다 작거나 n보다 크거나. 그 다음 임시 변수, 임시 포인터 변수 p에 h 담습니다. 임시 변수 p에다가 h 담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가리키네요. p가. 그리고 나서 폼은 돌아요. p를 계속 p의 next로 가르쳐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뭐라고 했죠? 교수님이 노드 점프 하는 걸 알본해요. 자, 점프 한 번, 점프 두 번, 점프 세 번. 그래서 지금 p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h에 있던 p가 1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오셨죠? 다음 엘리멘트는 remove node p.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p, 임시변수 p가 들고 있는 그 노드 지워라 하고 나서 n에 n-1 하나 감소시킨 다음에 끝내면 이게 remove 함수의 그 개념적인 건데요. 또 여기서 핵심은 remove node겠네요. 자, 지금 우리 p가 여기 있어요. p가. 얘를 삭제를 해야 돼요. 얘를 삭제하는 함수 remove 노드를 살펴봅시다. 아까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님이랑 얘기했죠. 자, p.element를 2에 담아요. 왜 담냐면 내가 어떤 값이 담아있는 노드를 지웠는지 리턴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에러 체크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한번 담았습니다. 지금 p가 가리키고 있는 엘리먼트는 뭐였죠? 여기 c죠. 그래서 여기 2에다가 c 담아놨어. 그리고 p.priv. 자, p.priv의 next에다가 뭘 담으래요? p의 next를 담으랍니다. p.priv는 어딥니까? p는 지금 여기 있고요. p.priv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서 얘예요. b. 그러니까 p.priv는 여기입니다. p.priv의 next라고 하는 곳은 여기죠, 여러분. 그쵸? p.next의 여기가 p.priv의 next는 여기 요 공간. 여기에다가 p의 next를 담으래요. p의 next는 지금 p라고 한 녀석의 next는 여기 공간에 담겨 있는 건 뭐였어요? 이 t의 시작 주소였죠. 그러니까 요렇게 담았어요. 지금 여기 이 공간이요. p.priv의 next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p의 next인 테일러의 주소를 담았어요. 오케이? 여러분? 자, 다음 p.next의 priv 지울게요. 여기 슉슉. p.next의 점의 priv 에다가 뭘 담으래요? p의 priv p.priv. 자, 지금 p 여기 있어요. p의 next면 요 공간이에요, 여러분. p의 next 요 공간이 지금 어딜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렇죠. 트레일러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트레일러예요. 지금 트레일러.priv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주소 공간. 요 트레일러 공간에 뭘 넣으래요? p의 priv. p는 이 녀석인데 p의 priv는 요 공간이죠. 이 공간에 들어있는 값은 b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뭘 넣어라? 이렇게 B를 가리키도록 넣어라.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는 끊어지고 트레일러의 프리브가 B를 가리키게 되고 B의 넥스트가 트레일러를 가리키게 되었네요. 드디어. 그러면서 끝났습니다. 다음 뭐? 풋노드 P. 이 녀석 시스템에다가 메모리 돌려줘요. 겟노드를 해서 메모리 할당을 받았으니까요. 동적 할당을 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얘를 지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을 끊고 둥둥둥 떠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요 P라고 하는 녀석을 사라지기 전에 풋노드해서 결국 이게 프리예요. 프리 P 이렇게 하고 나서 리무브 노드 P를 끝내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일단 하나씩 교수님이랑 같이 수도코드 레벨에서 따져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죠? 가장 결국 핵심은요. UI고요. 리무브 노드고요. 여기서도 핵심은요. 뭐겠어요? add node before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교수님이 그림에다가 그려가면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손에 연필을 그리고 앞에 연습장을 놓고서 그려서 직접 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리스트 ADT를 구현할 경우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요. 사이즈와 is empty, 즉 지금 연결 리스트에 몇 개의 노드가 들어가 있니? 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n을 검사하는 거니까요. is empty도 n이 0이니 if n이 0이니 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비고 1이죠. 그리고요. get, set, add, remove와 같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get 할 때 get r이고요. set 할 때도요. r하고 엘리먼트를 같이 주죠. 요 r이라고 하는 것만큼 포문을 돌았죠? 요렇게요. 근데 어때요? 최악의 경우 요 r이라고 하는 애가 n이라고 지금 세팅되어 있으면 요게 최악의 경우는 결국 입력되어 있는 숫자만큼 반복하게 되니까요. b고 n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특수상황 add인데 그냥 add가 아니라 add first 혹은 add last 혹은 remove first, remove last는 어때요? 아주 편하죠? b고 1입니다. 그냥 맨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헤더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헤더 주소 바로 뒤에 있는 녀석 바로 뒤에다가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요 구문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 이동하는 구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고 1인 거예요. 테일러가 가리키고 있죠? 바로 앞에 있는 녀석도요. 그래서 우리는 요 헤드라고 하는 주소와 테일러의 주소를 잘 관리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잠시 다시 그림을 볼게요. 계속 교수님이랑 그림을 그릴 때 자, 우리는 이렇게 H와 라지 T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이 H와 T를 이동시키시지 마세요. 이동을 원하시면 이렇게 복사 임시번수 P에 H를 담은 다음에 P를 P.next 이렇게 이동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리스트 ADT를 구현하는 방법을 교수님이랑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성능 요약은 앞에 교수님이랑 얘기했던 거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각각의 메소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 비고의 시간 이건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었으니까 그거 요약해 놓은 거예요. 네. 두 번째 시간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습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되셨어요. 강의 그 4주차의 리스트 실습 문제는요.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리스트 ADT를 직접 구현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 보실까요?